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최근 2년 만난 남자친구와 파혼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당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파혼했는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 하다 자식 장사하려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대기업이 뭐 대수라고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런 사람이란 걸 결혼 전에 알고 파혼했으니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럼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자친구는 동갑이고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만나고 나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둘은 늦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30살에 결혼하자고 평소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도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9살이 되자마자 우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혼수는 생략한다고 했지? 그럼 예식장이랑 신혼집 살림은 어떻게 처리할까? 반반 처리하는 게 어때?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한다던데. 그래? 응. 우리 엄마가 반반 못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요즘 남자가 꼭 집해가는 추세 아니잖아. 내가 그 정도의 형편도 아니고. 솔직히 모아놓은 돈으로 다 해결되지도 않아. 집값 높은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잘 알지.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혼집 마련하는 게 보통 일 아니더라. 그럼 자기 말대로 반반씩 하는 거를 하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고 깔끔하니까. 부족한 건 서로 똑같이 대출받지 뭐. 그래, 그러자. 우리가 모은 돈과 양가 집안에서 얼마씩 보태주기를 하셨어요. 대신 반반으로 맞춰서 말이죠. 부족한 건 서로 합의해서 대출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몇 달 뒤 남자친구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청첩장 말이야. 이 디자인 어때? 저번 거보다 훨씬 참신하고 예쁜 것 같은데. 오, 괜찮네. 그걸로 하자. 뭐 보지도 않고 괜찮대. 아이, 그러지 말고 잘 봐봐. 오늘까지 빨리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봤어. 그거 괜찮다니까. 뭐야? 우리 결혼식 청첩장인데 뭐 이리 성의 없게 봐. 대충대충. 자기 요즘 왜 그래? 뭐가? 저번부터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굴잖아.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나 혼자 결혼 준비하는 사람 같아. 자기는 다른데 정신 집중된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지? 그렇지? 무슨 일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기는 내가 자기를 몰라? 남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인데? 자기 기분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티를 팍 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대체 뭔데? 진짜 말 안 할 거야.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아, 며칠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혼이 빨린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요? 웃지도 말을 하지도 심지어 저랑 같이 있어도 저 혼자 있는 기분 아세요? 남자친구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계속 저기압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남자친구를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 좀 문제가 있어. 회사? 어떤 문제? 나 다른 회사 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거든. 그래서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고 나도 더 이상 남아있는 게 무리일 것 같아. 우리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나한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정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응. 작년부터 삐그덕거렸어. 사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도 어찌어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를 생각했거든. 이런 위기가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잘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를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알고 보니 이번 건은 많이 심각하더라고. 다들 그랬어. 그전에는 운 좋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어려울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면 나중에 애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하잖아. 비전 없는 곳에서 바보같이 버티고 있으면 안 되지. 더더욱 망할 게 뻔한데. 그래서 요즘 내가 별을 볼 생각이 많아. 다른 회사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만 이왕 일자리 구하는 거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고민 중이야. 그랬구나. 자기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장 문제일 줄은 몰랐어. 나랑 연애하면서 직장 문제로 힘들어할 때 몇 번 있었잖아. 그때마다 자기 참 힘들어했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바보같이 혼자 꿍꿍거리고. 말한다고 뭐 달라지나? 괜히 걱정만 끼치지. 그리고 결혼할 남자가 실직자 되게 생겼는데 모르는 게 낫지. 괜히 내 문제로 자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자로서의 체면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자기 아직 젊어. 30도 안 됐어.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생각하자. 혹시 알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지? 자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 가지고 잘 알아봐. 어떻게 그래? 대출도 받아야 하고 들어갈 돈이 많은데 버는 돈이 있어야지.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더 실수하는 법이야. 돌아가더라도 신중하게 돌아가자.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벌어볼게. 그럼 되지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계속 일자리 찾아보고 있었어. 결혼식 올릴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그 전까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자기 말대로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취직하지는 않을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솔직히 결혼할 남자가 직장 그만뒀다고 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나 걱정되더라. 자기가 실망하면 어쩌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지는 건데 불안해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참 고맙네. 마음도 한결 놓이고. 당연한 소리 한다. 자기는 이렇게 말 안 해줄 거야? 내가 자기처럼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면 자기도 똑같이 말해줄 거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가 얼마나 젊은데 한창 되잖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믿고. 그러니 너무 우울해하지 마. 반드시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응, 고마워. 계속 우울해하고 있길래. 혹시 직장 문제일까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회사가 위태로웠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간의 고충을 다 털어놓고 한결 편해진 미소를 지었지만 그래도 축 처진 어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제가 더 오바하며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줬고 결혼식 준비를 도와서 이끌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자리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루는 이 소식을 알게 된 예비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난감해했어요. 얼마 전에 아들한테 들었어. 그 망할 놈의 회사 그만두고 다른 거 구한다고. 아, 들으셨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럴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으면 뭐하니? 우리 애가 들어간다는 포장이 없는데. 아유, 이걸 참 어쩌면 좋을지. 우리 애 직장 그만둔 거 너희 부모님도 아시니? 아니요,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괜찮지만 괜히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 잘했어. 말씀드리지 마. 뭐 좋은 거라고. 괜히 우리 체면만 난처해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멋쩍다.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진득하게 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유분방하게 이직하는 추세이고요. 또 그간 해왔던 일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책임감 하나는 강한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좋은 일자리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묵묵히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려고요.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덜 걱정스럽네. 그리고 네 말처럼 우리 아들이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지. 얘가 날 닮았어. 내가 우리 애 아빠보다 책임감이 훨씬 강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비록 뛰어나게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지만 어디 들어갈 곳 하나 없겠니? 혹시 알아?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될지? 그러니 애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주자고. 네가 뭐 그럴 애는 아니지만 옆에서 부산 떨고 조급해하면 괜히 될 일도 그르치게 되는 법이야. 그럼요, 어머니. 그래서 결혼 준비는 제가 다 하려고요. 남자친구는 새 직장 구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요. 그럴 생각 없었지만 혹여라도 제가 조급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스트레스 줄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조용히 저를 집으로 불러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묵히 남자친구를 응원하며 결혼식 준비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중간중간 면접을 보고 온 남자친구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오늘 면접 있다고 했지? 응, 3시에. 준비는 잘했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떨리네. 근래 면접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떨리는지 오늘은 특히 더 떨리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어젯밤부터 긴장되네. 당연히 떨리지. 나도 면접 볼 때마다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갈 일 없을 거야. 마음 편하게 심호흡하고 들어가. 너무 떨리면 청심환이라도 하나 먹고 면접 봐. 그리고 나는 자기가 그렇게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이다. 나는 마음으로 면접 봐.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어. 면접 다 보고 연락할게. 알겠어. 우리 자기 화이팅! 저는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전화로 면접 본다는 남자친구에게 응원했어요. 그런 다음 전화를 끊고 마저 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하려는데 뒤에서 방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더군요. 면접이라니? 강서방 직장 그만둔다니? 엄마, 언제 왔어?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집에서 편하게 통화한 건데
전화에 집중한 나머지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우연히 제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직장은 언제 그만둔 거야? 몇 달 됐어. 아, 엄마도 알잖아. 남자친구가 다니는 전 직장에 문제 많았던 거. 아니, 너는 그걸 여태 숨기면 어떡해? 친정 말했어야지. 뭐하러? 괜히 엄마 아빠 걱정할 텐데. 그리고 그 전에 일자리 구할 거라 생각했어. 내 남자친구 책임감 강한 거 엄마도 잘 알면서. 그렇다고 그걸 비밀로 하니? 안 그래도 직장이 계속 위태롭고 변변치 않아서 걱정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그래도 나랑 네 아빠는 결혼 반대 안 했어. 네 둘이 좋다고 하고 강서방 착한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사람만 보고 가자 싶어서 별말 안 한 거라고. 그런데 이건 말이 다르지. 직장 없이 놀고 있는 사위 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내 딸 고생시킬 게 원한데. 걱정하지 마. 엄마 내 남자친구 못 믿어? 일자리 금방 구할 거야. 아직 나이 젊은데 들어갈 곳 하나 없겠어? 그래. 네 말도 들어갈 곳은 있겠지. 그런데 언제 들어갈 줄 알고. 요즘 취업난으로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다더라. 강서방 말고 취직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강서방이 무슨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데. 그 많은 경쟁자랑 경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일을 구하니? 심지어 결혼이 코앞이야. 그때까지 못 구하면. 아니 결혼해서 놀고 먹으면 어쩌자고. 너 혼자 일해서 먹여 살릴 거야? 난 내 딸 그렇게 사는 꼴 못 봐. 부잣집에 시집 보내지는 못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했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강서방을 믿는다 쳐도 이 사회를 못 믿겠다 나는. 얘 결혼 물러? 엄마, 몇 달 뒤면 결혼인데 모르다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강서방 일자리 구하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아. 확실한 직장도 없는 애한테 내 딸 시집 보내기 싫다. 너도 애 낳아보면 부모 마음 이해할 거야. 자식이랑 결혼할 사람이 일자리 없이 그러고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결혼시키고 싶겠니? 안 그래도 다니던 직장이 변변치 않아 계속 마음에 걸렸구만. 그래도 모르는 건 아니지. 엄마 마음 이해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몰라? 그건 너무 억지야.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네 결혼할 거야. 그만큼 남자친구를 믿어. 분명 더 나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어. 남자친구 하나 들어갈 곳 없겠어? 그러다 계속 일자리 못 구하면. 결혼해서도 이 모양이면 어쩌려고 그래? 너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게 쉬울 것 같니? 분명 이 문제로 지칠 게 뻔하고 그렇다 보면 둘이 싸워서 벌어질 게 뻔해 이거사. 그라야 없어. 살짝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야. 여건이 안 되면 나 혼자 벌어도 돼. 요즘 여자가 벌고 남자가 집안일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내 남자친구 그 정도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다 떠넘기고 집에서 쉴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기다려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 엄마까지 이러면 남자친구 정말 기 제대로 못 펴. 아이고 머리야. 좋아해도 더 나은 놈을 좋아하지. 하필 코신길 화난 놈을 좋아하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 남자친구 문제로 엄마는 저보다 더 심란해하셨고 계속해서 한숨 쉬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시면 좋을 것 없다고 당분간 우리끼리 알고 있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취직해야 할 텐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어쩌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되레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엄마가 너무 마음 쓰시니 계속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면접 보러 다니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는지 밖에서 우리끼리 따로 만나 고기를 사주셨어요. 강서방, 이거 어서 먹게. 장모님도 좀 드세요. 그러지 말고 집게 이리 주세요. 제가 굽겠습니다. 아우 됐어. 나 신경 쓰지 말고 강서방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렇다고 어깨 축 처질 것 없어. 사는 게 원래 치사한 법이니까. 마냥 순탄하기만 하면 그게 어찌 인생이라 할 수 있겠나. 이런저런 풍파도 겪어봐야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거지. 이번 기회로 강서방이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게나. 네, 장모님. 식 올리기 전에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저를 걱정하는 와중에도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남자친구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밥을 사 먹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엄마에게 죄송스러워했지만 심기일전에서 더욱 힘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숱하게 면접을 봤는데 좀처럼 남자친구가 갈 회사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오라고 연락이 온 곳도 있어도 그 전 회사보다 연봉이 낮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기존에 받았던 만큼만 받아도 당장 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취업난이 많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불어 남자친구는 나날이 축 처져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와 저 역시 계속해서 걱정을 안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를 따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일하다 중간에 나온 거라 기다리게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일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보아하니 바쁜 것 같은데 긴 말하지 않고 할 말만 하마. 우리 아들 취직 못해서 계속 저러고 있잖니.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딱한지 몰라. 제 딴에는 팩방으로 알아보고 이리저리 면접 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성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맨날 축 처져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좀 더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니. 그전엔 취직되면 다행인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는 없고 이왕 일자리 알아볼 때 평생 다닐 직장으로 신중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만일 식 올리고 나서도 이 상태면 네가 너그럽게 탐수해줘.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집안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더라.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남자 여자 역할이 불분명하잖아. 평등한 시대니까. 물론 같이 벌면 더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네가 이해해줘야지.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우리 아들 눈치 주고 더 기죽일까 봐.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자가 뭘 할 때 옆에서 부산 떨면 들일도 안 되는 법이야. 지금처럼 얌전하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렴.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버는 돈으로 둘이 생활은 가능하잖니.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출받은 게 있어서 마냥 저만 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좋은 일자리 구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설마 우리 아들이 마냥 놀고 먹겠어?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아들이 퍽이나 계속 의지하고 살겠다. 마음 불편해서 얼른 취직하려고 용 쓰지. 아무쪼록 네가 이해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 더 기다려달라고 전하고 싶었어. 괜히 집으로 부르면 애 기만 더 상할 것 같아서 일하는 거 알지만 시간 이렇게 뺏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시간 뺏으시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마저 고생하렴.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자 초조해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티 내던 예비 시어머니마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는지 제게 남자친구를 부탁하며 당부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남자친구를 배려했어요. 앞에서는 괜찮다, 힘내라, 별거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정작 뒤로는 누구보다 걱정하고 심란해했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그러했지만 남자친구를 믿기 때문에 힘차게 버틸 수 있었죠. 그런 나날이 며칠 더 이어졌고 하루는 남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 앞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이 시간에 집 앞까지 무슨 일이야? 자기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서. 전해줄 말이라니. 나 합격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정말 미안해. 이제 이런 소식 전해서 그간 나 때문에 자기랑 장모님 걱정 컸잖아. 합격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리고 놀라지 마. 나 대기업 합격했다. 대기업? 아니, 어떡해. 운이 좋았지 뭐. 사실 아는 분이 대기업 다니시는데 어떻게 힘 좀 써주셨어. 그렇다고 낙하산은 아니고 그냥 추천 정도. 생각보다 면접을 잘 봤거든. 깜짝 놀랐지. 일자리 구한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대기업이라니까? 나도 전화 받고 많이 놀랐어.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말은 안 했어도 제일 걱정 많이 한 사람 자기란 거 잘 알아. 이제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결혼할 준비만 하자.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취직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뻐서 왈칵 눈물부터 흘렀고 남자친구는 그런저를 안아주며 고생했다 위로해줬죠. 사실 마음고생이 제일 심한 건 남자친구였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걱정스럽기는 내 한 가지였습니다. 애써 초조한 마음 감추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니 참 고맙고 남자친구가 기특하더군요. 이날 우리 두 사람은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듯 한동안 부둥켜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엄마, 남자친구 일자리 구했어. 그것도 계기야.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강서방에 썼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강서방도 강서방이지만 너나 나나 이래저래 힘든 티 못 내고 마음만 졸였잖니. 아이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보람이 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방에게 좋은 일자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나 너무 기뻐. 엄마 말처럼 티 못 냈을 뿐이지.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 아무리 남자친구를 믿어도 매번 똑같으니까 이러다 정말 취업 못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 그런데 그간 마음고생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됐잖아. 대기업에 붙은 건데. 내가 남자친구에게 한 말처럼 정말 전화해보게 돼서 참 다행이야. 나 오늘 너무너무 기뻐. 제가 흐트러지면 남자친구 역시 무너질까봐 나름대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계속 흐르니 초조함은 더욱 배가 되어 따라오더군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오려고 그간 모두를 힘들게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취업 성공으로 이제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어요. 밥은 안 먹어도 잠을 안 자도 힘이 펄펄 나고 웃음이 계속 나올 만큼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막바지 결혼 준비에 힘쓰는데
대뜸 예비 신부가 저를 급히 보자고 찾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해서 급히 오느라 빈손으로 왔어요. 아유, 지금 그게 중요하겠니? 어서 앉으렴.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소식 들었지? 우리 아들 취직한 거. 그것도 대기요. 그럼요. 남자친구한테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많이 기쁘셨죠? 그간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마음고생은 그런 거 안 했어. 난 내 아들 믿었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란듯이 좋은 곳에 떡하니 붙을 줄 알았다니까. 넌 참 좋겠다, 얘. 결혼할 남자가 대기업 다녀서. 아, 대부. 잘 필요해서 좋죠. 그래서 오라고 했어.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다니는 앤데 그에 맞는 대우받아야 할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희 집에서 1억만 해오렴.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건지 제가 방금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1억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그래, 1억.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당연히 놀라지. 옆에서 듣는 나도 놀라는데 1억이 무슨 다른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엄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네 몸값 엄마가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어머니, 대체 갑자기 왜 그러세요? 1억이라는 큰돈이 어디 있다고. 그건 네 사정이지. 빚을 내든 알아서 구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양가집안 혼수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결혼이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니? 그전에는 그저 그런 회사 다녔어도 이제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지. 난 1억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너 설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꿈으로 얻으려 했니? 세상에나 양심도 없구나. 솔직히 네 주제에 어디 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너 이거 천운이야.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진작 대기업 다녔으면 이 결혼 허락 안 했어. 너보다 더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쳤니? 하지만 이미 식장 다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림마당에 무르기 뭐해서 가만히 있는다만 혼수는 해워야지.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있고 그간의 처우로 딱 1억만 받을게. 아,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1억이라니요. 아니, 남자친구 취직돼요.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1억을 해오라니요. 그럼 너라면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시키겠니?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데 그 정도는 받을 권리 있잖니. 네 주제에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가만 보니 염치란 게 없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1억만 받는 거야. 우리 아들 정도면 1억도 모자라. 더 받아야 된다고. 엄마 그만해. 나 그 정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여자친구 앞이라고 겸손 떨 거 없어. 어깨 펴? 취직도 했고 더군다나 대단하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놈이 왜 이리 눈치를 봐. 엄마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솔직히 너도 이 결혼 아깝다고 생각했잖아.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 얘랑 결혼하면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엄마, 내 여자친구한테 고맙지도 않아? 그동안 나 취직 못해서 기죽어 있을 때 티 안 내고 응원해준 사람이야. 만약 내가 계속 취직 못하고 결혼해도 다 감수해 줄 거라고.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막말은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내가 떡하니 대기업 들어가는데 내가 이 정도는 말도 못하니. 난 네 엄마야. 평등하게 이런 요구할 권리 있어. 아니 근데 너 왜 가만히 있니?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1억 줄 수 있어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못 드리죠. 저한테 그렇게 큰 돈 어디 없어요. 있어도 결혼 살림에 보태야 하고요. 안 그래도 대출받아서 신혼집 얻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얼마 보태주신 것도 없잖아요. 너 지금 보태준 거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뭐 이거니. 염치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의까지 없구만. 야, 내가 왜 보태준 게 없어? 너한테 대기업 다니는 남편 낳아준 사람인데 이 정도면 크게 보태준 거야.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회사 우리 아들은 떡하니 붙었잖니. 이제 너랑은 급이 달라. 너도 주변에서 들은 게 있을 거 아니니? 대기업 다니는 남잔데 시집가라면 너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몰라? 솔직히 귀찮아서 결혼 안 모르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야. 너만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의 아가씨랑 결혼시킬 수 있는데 뭐하러 미치는 장사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억 줘. 그 정도는 받아야겠으니까. 안 그러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해? 식장 잡고 청첩장 다 돌려도 모르면 그만이다. 까짓것 얼굴 한번 붉히면 그만이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파혼한다고 너처럼 흠집 안 나. 대기업 다니는 앤데 여기저기서 손자리 들어올 거 바라지 않겠니? 막말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파혼한 게 뭐 대수라고? 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얼른 대답해. 1억 주겠다고. 그럼 결혼 허락한다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면 될 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겨우 한 곱이 넘겼더니 또 한 곱이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첩첩산중이라고 하나요? 그간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줄 뻔히 알면서 예비시모가 제게 이런 반전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허탈함에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는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대뜸 시모의 입을 막아서더군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나 그냥 이름 계약 찍던 거란 말이야. 남자친구의 돌발적인 선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예비시모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뭐 계약지. 그래 계약지. 그럼 정규직이 아니란 소리네. 그냥 계약직이라고. 성과에 따라서 1년마다 계약 진행해야 되는 계약직이야. 내 스펙이 뭐라고 대기업 정사원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1억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예비시모의 1억이란 소리와 같은 타격의 말이었습니다.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1년 계약직이라니.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우리는 모두 자기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된 줄 알았어. 대준 말 못해서 미안해. 뭐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너무들 좋아하니까 차마 말하기 어렵더라고. 어차피 계약직이라고 해도 내가 잘하면 계속 연장되는 거니까 별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월급도 전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만족했고. 그건 이야기가 다르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야. 회사가 언제든지 인사권 해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거라고. 만약 하루아침에 잘리기라도 하면 계약기가 끝났다고 인정사정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일자리 구하게. 자기야 왜 그래? 그럴 일 없어. 내가 잘하면 계속 연장하지 왜 나를 잘라. 나 진짜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전환될 기회도 올 거고. 참 순진하다. 자기는 그게 가능할 거를 생각했니? 나 사실 자기한테 티 안 내서 그렇지 그간 많이 불안했어. 이제 겨우 마음 편히 가졌는데 결혼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떠안고 가야 하는 거잖아. 몇 달은 나 혼자서 벌어서 가능하다고 해도 점점 나이 먹으면 줄취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자기 그 고비 다 넘길 자신 있니?
애 낳으면 돈이 배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나 혼자도 무리야. 그냥 짝에 걱정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면 안 되니? 돈 덜 벌어도 좋으니까 욕심 내려놓고 마땅한 직장 골라서 들어가도 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언제는 대기업 들어가서 좋다며. 자기는 대기업 타이틀 좋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설마 내가 마냥 놀고 먹겠어? 만약 잘린다 쳐도 뭐라도 해서 돈 벌 거야. 아직 정식으로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잘릴 걱정부터 해? 사람 심란하게? 그래. 아니,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부터 하니? 어쨌거나 취직했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계약직이란 말을 이제 하면 어떡해, 이 녀석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1억 달라고 했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아이, 저기 의세하다. 아까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렴. 대기업 정규직이면 1억이 뭐야. 더 달라고 요구해도 이상한 것 없지만은 계약직인데 1억은 조금 무리지. 난 너와 달리 염치란 게 있거든. 그냥 저기 너희들 준비한 대로 쉬고 올려. 혼수는 됐다.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내 아들 잘 챙겨주고, 알겠니? 계약직이라고 혹시 기죽일 생각 마라. 그게 뭐 어때서? 취직 못해서 빌빌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 볼일 것 없지. 사부인한테 계약직이란 소리 빼고 그냥 정규직이라고 해. 그래도 내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 빈자 와서 1억. 없는 소리 하라고요?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가 염치 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염치란 개념 둘 다 없다고 느끼는데. 뭐라고? 아니, 좋게 넘어가자는데 얘가 왜 이래? 설사 어머님 아들이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해도 저한테 1억 달란 소리 못하죠. 염치란 게 있으면 그간 면접비 다 보태주면서 묵묵히 기다려준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해요. 아까는 1억 안 주면 결혼 안 시킬 것처럼 굴더니 계약직이란 말에 태도 바꾸는 거 소름 끼치네요. 어머니, 자식 가지고 장사하고 싶으세요? 아니, 무슨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자식 파는 거래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계약직이라고 말 안 한 게 신의 한수였네요. 어머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사실 전에도 참 염치 없다 싶었어요. 남자친구 취직 못하고 있을 때 저한테 뭐 그리 당당하게 구셨어요? 저라면 미안해서 어머님처럼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 그냥 여기서 파혼하는 게 낫겠네요. 파혼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담원한 남자친구가 황급히 제 손을 잡고 말렸어요. 아,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파혼이라니. 서운한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혼하는 거 아니지? 설마 내가 계약직이라서 그래? 그런 거야? 그럼 나 대기업 안 들어갈게. 자지 말대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범한 직장 구하면 되잖아. 아니?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어. 너 일자리 못 구하고 있을 때 나랑 우리 가족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그런데 뭐 계약직? 이거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펑이나 좋아지겠다. 나도 그래.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안고 사는 거 싫어. 인제 와서 다른 곳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미 마음 떴어. 너 때문에 그간 힘들게 마음고생한 나한테 어떻게 1억을 달란 소리를 할 수 있니? 그건 계약직인 줄 모르고 한 소리라고 했잖니. 아이, 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미안하다. 됐니? 아이, 그러니 파혼할 생각 말고 그냥 결혼하렴. 곧 있으면 시기 코앞인데 뭐하러 파혼을 해? 벌려놓은 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건 잘 정리해봐야죠. 물론 파혼의 책임이 있는 어머님이 부담하셔야겠지만. 뭐, 저는 파혼할 겁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설득해봐야 소용없어요. 1억이란 소리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럼 파혼 마무리 잘 부탁할게요. 그렇게 저는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가 숱하게 찾아와 매달리고 설득했지만 한번 돌아간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짝이 아니라서 헤어진 거라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인생 공부했다 치고 언젠가 진정한 짝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